포항에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아직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죠. 경주 지진 이후 1년 뒤에 다시 찾아온 강진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온 국민 모두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불안한 국민의 심리 상태와 치유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진, 태풍 같은 이런 재난 상황이 되면 모든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이렇게 되는데 재난 상황이 사실 우리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뻔한 질문일 것 같은데 이걸 또 학문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몸에 상처가 나면은 그거는 치료해야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생각보다 마음에 상처가 났을 때 이거를 치료를 제때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재난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또 특히 예기치 않은 그런 재난을 경험하게 되면 불안 증상 같은 것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처럼 뭐 지진 같은 경우가 났을 때 문제는 지진이 난 다음에도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60여 이상 여진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 재난 상황 자체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것 자체가 그 불안을 훨씬 더 가중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항 지진처럼 재난을 겪고 나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큰 분들 경우에는요,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되게 이제 그 증상 자체가 두 가지 방향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평상시보다 훨씬 더 과민하게 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게 왜냐하면 지진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울해지고 이런 그 증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반대로 민감한 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무감한 일종의 둔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 오히려요? 네, 평상시 있어야 될 어떤 감정 표현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고 마음의 어떤 셔터 같은 걸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 반응을 잘 보이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치료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사실 후자인 둔감화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치료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이번 지진 피해로 사실 피해 당사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담, 또 물질적인 피해 이런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또 저희도 이런 보도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고요. 사실 오늘의 이 이야기도 평상시에 그 스튜디오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무거워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재난 상황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심리적인 영향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 이게 그 늘 뉴스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생생하게 마치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위험 같은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니까 한 가지 나타나는 반응은 과잉해서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거를 램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알라딘의 램프 같은 경우는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그 지니가 나타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모든 일들에서 불안할 소요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소들을.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직접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지켜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간접 외상 또는 대리 외상이라고 하는 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재난을 났을 때 심리 지원을 하거나 경찰관이나 소방관 또는 상담사 같이 지켜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게 너무 재난 자체가 참혹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대리 외상을 경험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자신도 그 외상을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체가 상당히 이게 보면 지난번에 왜 그 세월호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 국민이 사실 우울해지지 않았습니까? 외식률도 줄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전체 국가 자체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참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이 났을 때 무너진 담장도 빨리 수리해야지 다음 피해 상황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도 빨리 치료를 해야겠죠. 이게 저희가 이제 보통 왜 갑자기 심장이 정지하거나 그러면은 응급처치를 하잖아요. 이 재난 상황을 이렇게 피해를 경험했을 때는 심리적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든타임 같은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제 실제 현장 자체에서 이게 너무 상황이 심각하게 되면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걸 빨리 응급 조치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심리 외상후 장애, 소위 저희가 PTSD라고 하는 거로 이게 심각도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특히 보면은 이때 재난 피해자들이 주로 보이는 반응 같은 거를 그때 보고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데요. 주로 죽음 같은 걸 많이 떠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재난 현장이 지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 재현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을 잃은 것 같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이걸 했을 때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할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잘못하면 어떤 것까지 보통 보이냐 하면 국가가 뭘 해줬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분노의 감정 이런 거를 표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재난 피해자들에게 빨리 이 심리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텐데, 사실 이재민 대피소 같은데 그 과도하게 취재 경쟁이 있다 보면은 맞아요. 이재민들한테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좀 질문을 던지더라도 좀 상대적으로 피해야 할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좀 권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상당히 예민할 수 있고 지금 네. 민감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몇 가지 피해야 될 그럴 것들이 있는데, 예. 하나는 가끔 이런 말씀하세요. 그 마음 다 이해해요. 사실 그 마음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네. 네, 또 어떤 거냐면은 은연중에 자꾸 좀 더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다 보면 잘못해서 마치 그게 그때 좀 잘하지 그랬어요라는 식으로 그 나무랄 수 사람한테 있겠네요. 네, 그 사람한테 뭔가 좀 더 잘했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오히려 지금 어렵지만 잘 대처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난 심리 지원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포항 지역 주민들에게도 재난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재난 심리 지원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지금 참 말씀하신 것처럼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경주 지진 이후로도 조금씩 이제 준비가 돼서 이걸 할 수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안전 포털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종 재난 예방에 관한 정보도 나와 있고요. 또 비상 상황 시의 국민 행동 요령 같은 것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진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네. 또 심리 회복 지원 센터라든지, 또는 그 어떤 그 재난 증상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또는 자기 어떤 진단 툴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검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시를 포함해갖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각종 트라우마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실제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때 심리 지원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있는 그 사이트에 연락을 하시게 되면은 네.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도 살펴보니까요, 포항시 북구나 남구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이 재난심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곳에 좀 방문하시면 좀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 실제로 그 경험을 한 당사자 혹은 그 대리외상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지금 지진 피해 입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니까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이게 한 4주에서 6주 정도, 그러니까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상당히 불안정한 정서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많이 회복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나치게 우울하거나 뭐 정말 멍한 상태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보는 게 네.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같은 행동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술이나 약물 같은 거에 과다하게 의존하거나, 예. 네. 또는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일을 손을 놓거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하는 그 스케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같은 비슷한 경험을 가졌던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참 이 재난을 겪고 난 후에 불안한 심리 그냥 방치하면은 안 되겠죠. 네. 하루빨리 포항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 지진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